보이질 않습니다. 우부유인과 정부 장차관, 정당 지도부 등이 모인 자리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만 빠진 겁니다. 여야 갈등 상황을 고려한 불참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도약을 언급하며 꺼낸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고 또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집중 투자하던 전략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도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통합과 대도약의 메시지에 공감한다며 불법 개헌 관련 사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국회, 정부의 노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국민대표 11명에 대한 대통령의 포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시무식에 참석해 내부 공직 기강을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다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5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그것도 한국과 중국이 정상외교의 첫 상대로 서로를 택한 건데요.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해제 등 대중국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해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기간 시 주석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방문할 예정인데 중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했던 경험을 공통분모 삼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비롯해 공급망과 투자, 벤처 스타트업, 인적 교류 등에서 실질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인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공식 국빈 만찬에 이어 6일엔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날엔 상하이로 이동해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과 함께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도 시도 간 통합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도민 의견 수렴보다 지자체장의 통합선언이 앞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대전 충남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이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 시기가 지나면은 이런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투표나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선언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광역의원이 대부분 여당 소속인 만큼 대전 충남 지역보단 의견 수렴이 쉬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앞서 통합 추진을 발표한 대전 충남에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늦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표로 통합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에 2,000명 이상이 동의했고 지역 교육계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행정통합을 규탄했습니다. 현장에 동의 없는 정책은 반드시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하십시오. 한편 대통령실이 광주 전남의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히며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 통합의 속도를 더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약 2시간 전 서울 종강역 앞 도로에서 70대 후반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이 차량 2대에 이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명이 숨지고 외국인 4명을 포함해 10명이 다쳤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현장에 이승현 기자, 사고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여기는 서울 종강역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는 택시 한 대가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조금 전 모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남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이곳 종강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다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6명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보행자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는 종강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뒤에서 먼저 들이받은 뒤 이어 신호등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뒤 승용차 한 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까지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에는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70대 후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이 전면 통제되면서 종로 일대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강역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유명 운동화 수입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철거를 앞둔 건물로 불러 마구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업체 대표 측은 자신도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제보는 MBC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철거를 앞둔 교회 건물. 지난달 16일 유명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 조모 씨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이곳 3층으로 불렀습니다. 조 씨는 날씨 얘기로 운을 뗍니다. 어차피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다짜고짜 자신을 아냐고 묻습니다. 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금세 말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커집니다. 나 아냐? 나에 대해서 너 알아? 대답하려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뒤 거칠게 밀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폭행 수위는 계속 올라갑니다.
주먹은 옆에 있던 하청업체 직원도 향했습니다. 직원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대표가 말리려 하자 험악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5분) 넘게 맞던 이들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뇌진탕이 왔고 직원은 갈비뼈 다수가 부러졌습니다.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무차별적으로 그냥 때리면서 고개가 내려오면 무릎으로 찍고 얼굴 계속 때리고 거의 피범벅이 계속. 이들은 조 씨가 찾아올까 두려워 집에도 못 가고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때린 건지 되묻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시거나 뭐 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도 해명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 나 알아 이거밖에 준 게 없으니까. 폭행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조 씨는 변호사를 통해 거래처 탈취 행위를 지속하는 하청업체 측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돼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너 나 아냐는 발언은 조 씨에 대한 하청업체 측의 비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이 먼저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방어 차원에서 팔꿈치로 쳤다며 자신도 전치 사주의 피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제주에선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공기 10편이 결항됐고 강풍과 높은 파도에 여객선 운항도 일부 통제됐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차량. 바퀴는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운전자들은 새해 첫 출근길부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제주 도심에는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산지에는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주요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원래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버스 타러 나왔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매서운 추위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한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중무장을 했지만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왔는 것 같습니다. 추워서 패딩도 입고 목도리도 싸매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돌담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차가 뒤집히거나 도랑에 빠지는 등 오늘 하루에만 10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15편이 결항됐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로 제주와 추자도, 완도 등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더 내리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지금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취약계층을 위한 이 한파 쉼터가 마련됩니다. 서울에만 1,500곳이 넘게 있는데요. 실제로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곳 근처 동자동 쪽방촌부터 지금 바로 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3도에 불과했던 오늘 낮.
한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에 방화너로 무장한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혼자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있기나 하고. 난방비 부담에 따뜻한 볕이 있는 바깥이 집안보다 따뜻하단 겁니다. 이 같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5만 2천여 곳에 설치된 한파 쉼터. 지자체들은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쉼터가 필요한 주민들에겐 가닿지 않습니다. 한파센터라는 거는 모르겠고 어느 일동 경로당인지 말이지 난 처음 들어요. 한파 쉼터로 표시된 경로당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지금 인기척이 없거든요. 문을 당겨보면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방치해놨던 겁니다. 이번엔 운영 중인 쉼터에 가봤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여닫는 시간은 담당자 마음입니다. 4시 되면 다 가라 그랬죠. 명동의 한 쉼터도 오후 5시 반에 철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더 내려가는데 정작 그때엔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열려있는 쉼터는 찾기도 힘듭니다. 스마트폰 지도로 길 찾는 데 익숙한 20대인 저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한파 쉼터가 있다는 지도상 위치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쉼터로 쓰이는 건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저기예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도 한계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8,100여 쉼터 중 6,900여 곳, 서울은 1,500여 곳 중 870곳이 회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위에 신음하는 이동노동자 등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별도 예산과 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쉼터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란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의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없었어요. 서울시는 한파 쉼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치구의 현재 상태에 맞게 정보 등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간다 조건입니다.